최근 국내 배터리 3사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고요? 네. 이제 올해 3분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영업이익이 6,013억에 대한 흑자를, 그리고 삼성 SDI와 SKO는 각각 5,913억 그리고 1,248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배터리 3사에 대한 실적은 이제 ESS 사업에 따라서 좀 희비가 갈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6월부터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기존 이제 EV용 공장을 ESS 전용 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북민의 유일한 ESS 현지 생산 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삼성 SDI나 SK온의 적자의 이제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내에 좀 현지적인 이제 생산 능력이 좀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에 이제 두 기업은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막형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가지고 미국 현지 시설을 ESS로 전환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LG 엔솔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흑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SS가 배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의 실적부터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의 발견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세대 GPU, 이른바 루빈급이 본격 상용화되면 전력 소모가 워낙 크다 보니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ESS를 더 많이 설치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GPU의 코드명은 이제 바로 루빈입니다. 루빈.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는 블랙엘에는 HBM3E가 지금 채택이 되어 있고요. 네. 다음 세대인 GPU인 루빈급에는 HBM4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엘 대비해서 성능은 이제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전력 사용량은 기존의 700W 수준에서 이제 1800W까지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고급형 울트라 모델에는 전력 소모량이 약 5배 이상 필요하다는 전망치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피크에 대한 상당히 좀 부담감도 좀 커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대응책으로는 이제 ESS 설치 비율 확대와 용량 증설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6,687억 달러로 이제 추산되는 ESS 시장 규모는 10년 후인 2034년에는 5조 1,200억 달러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연평균 성장률은 21.7%입니다. 오. 그만큼 이제 가파른 성장세가 이제 불가피하다는 의미고요. 당연히 ESS가 더욱더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상황이 이제 좋은 가운데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ESS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국내 업계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네, 중국 이제 배터리 업체가 이제 미국 ESS 시장에 사실상 이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제 강력한 보조금 여건과 그리고 공급망 규제가 중국산 배터리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IRA의 해외 우려 기업 규정이 이제 발효되면서 핵심 광물과 부품에 대해서 이제 중국 기업이 참여하면 세액 공제를 이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발전사와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중국 배터리를 선택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전력회사나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3사와 계약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 업체들은 ESS용 배터리의 안전성이나 그런 이제 납기, 인증 경쟁력에서 미국, 유럽의 이제 요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진입 제한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ESS 수요 폭증 국면에서 독점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을 때 계속 웃지만 말고 반대되는 상황도 좀 예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미중 관계가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거든요. 미국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국내 기업들이 지금의 위치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완화되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이제 교역 회복과 이제 공급망 정상화가 이제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겠지만은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반사 이익을 좀 톡톡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기대감의 축소가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게 이제 배터리 쪽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좀 제외하겠다는 조건들이 좀 있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북미 생산 기지 확장을 통해서 수혜를 좀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소재 기업들이 이제 에코프로나 LNF,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후성 등도 양은극재의 수혜를 좀 받았었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우수한 반면에 중국
중국향 가격 경쟁 면에서는 저가 공세를 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은 좀 불리한 위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없던 적이 생기면은 그 적에게 대비하는 전략들을 좀 미리미리 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배터리가 고가 하이니켈에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LFP 배터리를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자, 국내 기업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네, 이제 최근 배터리 시장의 흐름이 저가형 LFP 배터리가 좀 부각이 되는데 이제 원가를 좀 절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시장 구조의 이제 다변화로 이제 수요를 다시금 이제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시대를 좀 맞춰가기 위해서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합작사를 통해서 LFP 양산 라인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26년도부터 이제 북미 ESS용 LFP 생산을 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SK온은 기존의 NCM, NCA 계열을 이제 탈피하고 NFP 망간 혼합 계열의 이제 리튬 인산 망간철 LFMP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아직까지 이제 프리미엄 하이니켈 라인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ESS와 이제 전동 공구 그리고 이륜차용 LFP 제품군을 좀 확장을 하고 있고 북미 시장 내 비중국 LFP 배터리 수요가 좀 높아지면서 탈중국 수요를 좀 노리는 양극재 소재 부분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듣고 좀 놀랬거든요. 미국의 군사 동맹국 중에서 미국 내 ESS LFP 배터리 생산 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동맹국 측에서 미국 현지에서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아, 뿌듯하네요 또. 네. 이는 이제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ESS용 이제 LFP 공급망을 한국 기업이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 지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ESS 시장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전력 회사가 이제 안보 리스크 없는 공급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도 한국 기업에게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업체가 미국 ESS 시장에 이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이제 현지 생산 능력까지 확보한다면은 가격, 물류 그리고 정책 수혜까지 동시에 얻는 구조로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 내 LFP 이제 생산 기반을 갖춘 한국은 ESS 공급망에서 사실상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으면서 이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국내 2차 전지 기업의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분위기는 좋은데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2차 전지 개미들이 많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이제 2차 전지 반등은 단순한 수급에 의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ESS에 대한 수요 확대와 그리고 미국 내 공급망 재편과 같은 이제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초기적 추세 전환 신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와 이제 이 가격 경쟁으로 실적이 눌렸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2025년부터는 ESS 중심으로 이제 실적 반등이 숫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의 이제 미국 진입 제한이라든지 이제 한국만 가능한 이제 미국 LFP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OEM이나 조인트 벤처 같은 라인까지 ESS로 전환되는 흐름은 업황 바닥에서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수요의 재확인대로 이어지는 이제 구조적 변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 초입에서는 이제 속도 조절이나 반동성이 좀 수반될 수가 있어가지고 급등 구간을 좀 추격하기보다는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적 접근이 아주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상승은 단기적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사이클 회복의 이제 초입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래도 기업별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나 포트폴리오의 전략에 따라 가지고 좀 편차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시에서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업종이나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시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차 전지 관련주 금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상우 자문역과 함께 합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동메달 기업은 바로 PNT입니다. PNT. 네, 이 기업은 이제 전극 공정 장비, 즉 생산 설비를 좀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56%나 이제 큰 폭으로 좀 감소하면서 3분기에 부진한 성적표를 좀 받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역전에 좀 발판이 될 수가 있고 리스크의 해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양극화 물질 시제품 생산이 연말부터 시작된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구미 공장, 구미세 4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이 연내 셋업을 좀 마치고 곧 이제 시제품 생산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LFP 배터리용 양극활 물질 시제품 역시 이제 같은 시기에 출시될 예정이라서 기대감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10월 인도에서 열렸던 이제 배터리쇼 2025에서 ESS용 LFP 배터리와 전극 장비에 대한 문의가 이제 다수 발생을 한 만큼의 인도 시장 활성화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역시 10월 단기 그 반등 이후에 조정이 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41,000원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해놓으신다면 네. 내년까지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들으신 대로 동메달은 부진 후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PNT입니다. 자, 이어서 은메달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은메달 종목은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는 M+입니다. N+. 네, 2차 전지 생산에서 이제 조립 공정을 담당하는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인데요. 전극 시트에 이제 셀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노칭 공정, 그리고 이제 양극, 음극, 분리막에 이제 반복적으로 적층하는 스태킹 공법, 그리고 가스를 제거하는 디가싱이나 진공 처리하는 패키징 공정 등의 이제 장비를 좀 공급을 합니다. 하반기에 이제 현대차양 이제 파우치형, 그리고 이제 각형 라인용 태벨딩 패키징 장비의 수주를 좀 확보를 했고요. 새로 선보이는 600 ppm 초고속 노칭 장비를 통해서 투자 절감과 운영비 절감을 이제 원하는 국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이제 신규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 10% 대비해서 수익성이 이제 크게 개선이 좀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PBR 9.3배, 그 PER 9.3배, 그리고 PBR은 1.3배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이제 현금성 자산이 469억 원으로 시가총액 대비 약 40%의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유동성도 좀 안정적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4,000원에 매수를 하실 경우에 목표가는 19,000원까지 약 35%의 수익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매 시점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은메달은요, M+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힌트 드립니다. 네, 배터리 그 관련 회사 드물게 이제 2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이제 77%를 차지하는 배터리 양극활 물질에서 높은 수율로 이제 경쟁사를 좀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좀 재료인데요. 네. 전기차 캐즘으로 양극재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축소했음에도 좀 불구하고 오히려 2023년도에 소액경 단결정 양극활 물질을 좀 개발을 해서 배터리의 출력을 좀 개선을 시켰고 업황 둔화 속에서도 흑자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더 기대되는 이제 배터리 양극재 필름 소재 기업을 제가 금메달 기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알려주셨고요.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박상훈 자문위원만의 이유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먼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1,053억 원, 2분기 대비 이제 수주가 감소하면서 양극활 물질 생산 설비의 가동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23분기, 그러니까 5, 6년간 연속적으로 흑자를 좀 꾸준하게 만들어냈다는 점이 좀 강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주주인 모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리고 전구체, 양극재 이제 3단계의 수직 계열화를 좀 완성해서 원자재 조달에 대한 안전성과 이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도 단편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제 성장 구조를 좀 갖췄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충주시에 위치한 제3공장이 7월 달에 증설이 좀 완료가 됐는데 연간 7만 톤의 생산 능력을 좀 확보한 상태고요. 하반기부터 이제 80% 이상 생산 라인이 좀 가동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외형 성장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도 배터리 수요에 대한 증가와 이제 MLCC용 2형 필름에 대한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이 이제 꾸준하게 좀 개선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최고 강점은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다소 낮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을 선점하기 굉장히 좀 수월하고요. 52,000원대에 이제 진입하셔서 목표가 10만 원까지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추세 회복을 좀 노려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자문위원이 택한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종목 모형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립니다.